무당 안 가는 게 나아. 또 가면은 내가 여기 와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또 할 거 아니야. 숙소에서 붙박이 가구처럼 소파에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뭐하러 갑니까? 어차피 가봐자 또 보상심리 작동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또 네가 말을 어떻게 했네, 서운하네, 그렇게 뻔하잖아요. 안 가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조색천 혼자서 힐링하고 있는데 무당 보면은 조색천 또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안 가는 게 난데 다음 주에 가는 거 보니까 재밌겠어. 아무튼 무당이랑 조색친이랑 오늘 못 갔어요. 그래도 갈라나? 근데 왠지 못 갈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못 갔어. 못 갔다기보다는 무당이 안 간다 해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잠시 동안 무당이랑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휴식 기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붙어있으면 이호순역 캠프도 아니고 너무 피곤하잖아. 보는데 막 질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나는 좋았어.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여기 무당이 택시 잡아가지고 또 뒤늦게 따라가요. 조색치 있는 대로. 가지 말지. 지금 시청자들도 평화롭고 조색춘도 힐링하고 평화로운데 왜 가? 그냥 숙소에 있지. 라면 먹고 그냥 잠이나 자고 있지. 뭐하러 가? 제작진이 뭐 설득을 했을라나? 모르겠네. 제작진이 무당한테 그래도 가보시죠. 그래도 가는 게 좋아요. 이러면서 설득을 했나? 잘 모르겠어요. 웬만해서는 오늘 이제 어제랑 이 시간상으로 무당이랑 조색춘이랑 그 전날이랑 그리고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절대로 무당이 앞으로 조색춘하고 같이 여행을 안 할 분위기였거든요. 같이 뭐 이제 연을 끊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너가 하자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또 막상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숙소에서 할 것도 없고 조색진한테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조색진이 끝까지 이제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랬거든요. 라면 끓여주고 나와가지고 약간 무당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미안한 마음에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조색진 진짜 잘 참더라. 어떻게 이렇게 참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조색진이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무섭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넌 그게 의외였어.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무당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오해를 한 번 하면 그게 이제 마치 정답이냐, 완전 그 상대방을 억울하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쯤 터져가지고 조색춘이 정색하면서 야, 너 적당히 좀 해라 이러면서 이제 정색할 만도 한데 안 그러고 계속 참더라. 지금 이틀차란 말이죠. 잠도 잘 못 잤어. 첫날 밤부터 무당이 하도 난리 쳐가지고 잠 못 잤지. 둘째 날도 또 새벽 4시까지 무당이 또 안 간다 그래가지고 잠 못 잤죠. 보통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러면은 터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뭐 방송 이미지 생각해가지고 뭐 연기하는 거다,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 실제로 무당이 이렇게 앞에서 눈앞에서 난리치고 있고 찾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안 터지기 어렵거든. 근데 그 참는 거 보고 대단하다 이 생각했어요. 저걸 또 참아? 이렇게 신기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무당분이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쌓아놓은 게 나왔는데, 밥상을 받기 전부터 나는 가려고 했었다. 나는 가려고 했는데 조색춘 너가 내일 일정까지는 하고 연을 끊자는 말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난리를 피웠거든요. 이게 좀 희한하죠. 내일 일정까지는 하고 연을 끊자고 한 게 이제 조색친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안 가겠대. 근데 먼저 앞서가지고 무당이 연 끊자고 자기가 먼저 지가 먼저 말했잖아. 갑자기 또 피해자 코스프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본인이 먼저 연 끊자 해가지고 조색친은 야, 연은 일단은 내일 일정까지는 하고 그리고 나서 연을 끊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또 그 말 때문에 나는 네가 그렇게 조건부를 하는 것 때문에 나 원래 가려고 했었어. 근데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 안 갈 거야. 이러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먼저 연 끊자고 하지 말던가. 조색친이 좀 말을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무당은 조색친이 내가 말하는 거 안 듣는다면서 계속 조색친이 나쁜 놈으로 얘기하더라고. 나쁜 놈이라고. 아마 인도편 끝날 때까지 무당은 계속 이런 식이겠죠. 좀 조색친 이분이 조곤조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시원하게 질렀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참냐?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참아? 아무리 방송이 있다 해도 너무 답답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걸 왜 계속 참고 있지? 왜 저걸 계속 그냥 듣고 있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번 좀 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닥치라고? 좀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지랄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조색친 이분이 너무 참아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 무당이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 무당이가 하자는 대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해줬잖아. 근데 그러면은 아무리 뭐 오늘 기분이 더럽고 나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오늘 이제 타지마할 가기로 했다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 아니었어? 뭐 약속이라는 게 이 둘 사이 약속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돈을 지급해가지고 타지마할 가기로 한 그 차가 배차돼가지고 요 그 숙소 앞까지 와 있고 제작진도 같이 갈 준비를 해놨고, 그러면 가야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같아. 나이도 30이나 드신 분이. 조색진이 설령 기분 더럽게 했다 치더라도 무당 말대로 조색진이 정말 빈정상하게 기분 더럽게 하고 소통이 안 되고 나를 억압하고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런다 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가야지. 조색진도 무당이랑
무당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서 다녔겠어요? 그 약속이니까, 프로그램에서 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색친이 무당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따라다닌 거잖아요. 답답해도 구글 맵도 하나 안 켜고 혼자서 막 다녀가지고 답답해 뒤질 것 같은데, 조색친은 그래도 잘 따라다녔잖아. 조색친이 뭐 짜증 한 번 냈나요? 무당한테 막 싱질 내면서 너는 왜 그따위로 여행하냐면서 막 그랬어? 그러면 무당도 그렇게 좀 맞춰줘야지. 타지말 가기로 했으니까. 계속 이제 막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먼저 연 끊자고 한 건 생각 못하고 조색친이 야 연을 끊더라도 갔다 와서 연을 끊든지 말든지 하자. 그 말도 뭐 네가 조건부로 말해가지고 난 네 그 말 때문에 타지말 안 가겠다 그러고, 위스키는 끝까지 마시고 연 끊자고 하면서 위스키는 또 끝까지 마셔. 특이하신 분입니다. 너가 계속 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싫다. 지금 완전 소실되었다. 너 혼자 즐겁게 다녀와라. 거시기 해라. 타지말인지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방송 장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무당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빈정대면서 얘기해요. 비아냥대면서 다녀와. 거식인지 뭔지 타지말인지 뭔지 너 혼자 잘 다녀와라. 이런 식으로 엄청 빈정대고 비아냥대면서 얘기해. 야, 이거는 보통의 남자들은 여기서 터집니다. 이미 첫날밤부터 터졌지 뭐. 그래서 무당이 그냥 혼자 뭐 냅둔다기보다 일단 뭐 집에 가려고 할 것 같아요. 한국에 오던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한시라도 같이 있을 수가 있지? 모르겠어요. 오늘 조색친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의문이야. 아니 도대체 뭐가 저렇게 화가 났을까? 제작진이 정해놓은 룰이 있어가지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고, 하루는 너가 가고 싶은 대로, 하루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정했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빈정상하고 말꼬리를 못 잡아서 안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공감을 바라더라고요. 좀 나를 이렇게 달래주면서 공감하면서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해줘서 정말 이거는 조색친하고는 안 통한다 하거든요. 저는 이런 여자분들이 너무 싫어요. 공감병인가? 저는 오늘 방송에서 조색친이 정말 화가 날만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성별을 떠나가지고 남자가 봐도 여자가 봐도 너무 말도 안 되잖아. 무당분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싸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 무당이 이렇게 막 난리 치고 있는데, 너무 제가 이제 조색친 이분한테 놀랬던 게 뭐냐면은 수분크림을 주더라고. 수분크림 이제 좀 던져주면서 이거 바르면서 좀 우리 풀자고 하더라고. 그거 보고 감탄했어요. 야, 저 상황에 수분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하네 하면서. 라면 끓여주는 것도 보살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아니 라면도 끓여주는 것도 끓여주는 건데, 수분크림 원래 수분크림이 그걸 왜 이제 던져줬냐면은 아무리 화가 나도 매일 밤 자기 전에 수분크림을 바르면서 우리 둘 다 풀고 자자. 그렇게 해서 수분크림을 조색친이 갖고 와서 하자고 한 거였거든요. 무당도 거기 동의했고. 근데 또 안 해. 무당 이분은 또 안 해요. 뭐 약속을 한 거를 뭐 지키는 게 없네. 이게 여러분 아무리 약속이라는 게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무당은 뭐 안 해.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다 아무것도 안 하겠대. 타지말도 안 가. 수분크림도 안 발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수분크림 받고 조색친이 이제 수분크림 무당이 안 바른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발라서 이렇게 하는데, 마사지 쪽으로 나가는 거냐 뭐냐 하면서 또 비아냥대더라고. 마사지 쪽으로 나가는 거냐 뭐냐, 이거는 사실 무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은 농담이겠거니 하는데, 무당은 만약에 반대로 조색친이 여기 무당이 뭐 얼굴에다 뭐 바르거나 뭐 이렇게 마사지 크림 뭐 하는데 조색친이 반대로 그런 말 했어봐. 무당 이건 또 난리 쳤을 거 아니야. 본인이 역으로 바꿔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만한 얘기는 본인도 상대방한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무당은 지금 이 사람은 조색친이 무슨 말만 하면은 전부 시비 걸고 말꼬리 잡고 기분 나쁘게 듣고 부정적으로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조색친한테 마사지 쪽으로 나가는 거냐 그렇게 말을 농담해도 그럴 상황이야? 조색친이 이제 수분크림을 발라주려고 하고 사용해보라고 해도 전부 다 거절하다가 갑자기 뭐 물론 중간에 뭐 편집된 게 있었겠지만은 조색친이 이제 수분크림 바르고 가만히 이제 자기 분을 삭히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당 이분이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얘기를 하면서 나의 서툰 다가감이 자기의 엄마한테 또 상처가 됐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아마 그런 의도는 내가 너한테 표현하는 게 서툴어,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말을 꺼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상황 자체가 조색친은 조색친대로 지금 티를 안 낼 뿐이지 엄청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무당이 그렇게 말을 해봤자 이게 귀에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무당 이분은 자기 가정사를 어렵사리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색친이 아예 귀등으로도 안 듣고 듣는 척도 안 했다면서 또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가정사나 개인사는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조색친하고 무당 이분은 거의 나는 솔로 4기 끝나고 3일 잠깐 사귄 후에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지복행에서 처음 만난 거란 말이죠. 갑자기 그런
가정사를 들으면은 듣는 사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들어줄 이유도 없고. 무당 이분한테는 용기 내서 말하는 본인의 뭐 개인사 가정사일지 몰라도 사실 조색친 이분이 들었을 때는 남의 일이야. 알바야? 갑자기 지금 심각한 분위기에서 네가 연을 끊자 마차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한테 갑자기 네 엄마 이거 왜 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색친 이분도 자기의 감정과 그런 기분이 있는 건데 무당 이분은 자기 감정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조색친 이분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거는 생각 못하고 내가 화가 났고 내가 지금 풀고 싶으니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럴 사이도 아닌데 뜬금없이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 한이님 말씀처럼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뭔가 정당화 같은 느낌인 거죠. 나이가 3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 이런 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연민, 동정 뭐 그런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감해줄 필요도 없는 얘기인 겁니다. 무당이 가정사 얘기할 때 조색친이 아예 반응도 안 하고 얼굴 계속 막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피부 관리만 계속 하니까 무당이 뭐라 했냐면은 말을 무시할 거면 그냥 저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내 얘기에 반응도 안 해주고 그렇게 무시할 거면은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실 무당이 가면 됩니다. 저는 그거 보자마자 지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꺼지려고 하는 게 저게 뭐지? 그냥 본인이 가면 되잖아. 본인이 일어나가지고 기분 나쁘면 본인이 가면 되잖아. 여기가 자기 집도 아니고. 미스터 한님하고는 좀 달라요. 무당이 본인 가정사 얘기한 거랑은 미스터 한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무당 이분에 비하면은 미스터 한은 천사지 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남한테 가라 마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특히 연장자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 14살이면 거의 삼촌인데.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가라 마라 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무당 이분은 14살 많은 사람한테 뭐 자기 기분 나쁠 때마다 가 얼른 가져오라고 막 이러고 이런 것들이 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괜찮게 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기 영수가 너무 받아주기만 하니까 무당이 끝도 없는 거야. 사기 영수가 가만히 있고 그냥 들어주고 딱히 화도 안 내고 그러니까 계속 무당이 선을 계속 넘는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사기 영수가 막 정색 한번 해봤어 봐. 아니면은 뭐 10기 영식이처럼 막 쏘아대든 그렇게 했다면은 여기 무당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사기 영수가 계속 풀어주려고 그러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계속 무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좀 봅니다. 오늘 조색친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의 깊은 내면을 털어놓은 건데 조색친이 딴짓거리 한다. 나에 대한 무시를 하는 거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 내면과 내면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색친이 안 맞춰주는 거래. 근데 이게 아무런 그런 갈등 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말이 나왔다면은 공감해줬겠죠. 안 그랬겠어요? 근데 무당 이분이 계속 조색친이 사온 위스키 먹고 마시면서 연근차 그러고 계속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있는데 연근차고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무당 말에 공감을 해줘. 상황 자체가 본인이 그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조색친이 공감 안 해준다고 내면이 이어질 수가 없다. 조색친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본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인터뷰를 할 때 무당이 화가 나가지고 인터뷰할 때 조색친은 타지마을 가는데 피부 컨디션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분노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분크림은 원래 무당이랑 그날 오전부터 우리 서로 화가 나면은 무조건 밤에 자기 전에는 수분크림 바르면서 진정시키고 자자. 이게 서로 합의가 된 거였어. 무당보다 타지마을 가는 게 더 중요하고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약속을 한 거였잖아. 근데 무당은 또 그거 갖고 오해를 하고 조색친 나쁜 사람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더라고.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기분 나빠가지고 수분크림 안 바른 거는 본인이 그렇게 한 거면서 왜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뭐 이해가 안 됐어요. 타지마을 가는데 피부 컨디션이 더 중요한 사람이래. 같이 바르기를 해놓고 이제 그렇게 조색친하고 계속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하다가 무당이 먼저 일어나면서 위스키 마저 따라 마시고 갔는데 위스키 있잖아요. 인도 위스키. 저는 사실 조색친이 사온 인도 위스키를 무당이 마실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약속도 안 지키고 말꼬리 잡고 트집 잡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리고 연근차고 한 거. 연근차고 하는 이런 사람이 조색친이 사온 인도 위스키를 마실 자격이 되나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 위스키는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 인도 위스키를. 조색친은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인터뷰 때 뭐라 했냐면 무당이 그냥 다음날 타지마을 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아서 가기 싫으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고. 사실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왜냐면은 계속 무당은 자기가 오늘 하기로 한 여행을 한 날이었잖아요. 그때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계속 막 징징댔단 말이야. 타지마을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색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만도 한 거죠. 조색친이 사실 잘못한 거는 없잖아. 무당이 굶고 있을까봐 음식 사왔고 무당이 그냥 혼자 가서 밥 먹으라 해가지고 혼자 나가서 밥 먹었고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조색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인터뷰 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무당은 어딜 가도 어디를 함께해도 불평불만 할 게 뻔하니까 나는 나대로 여행하고 싶다고 제작진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작진이 지복행은 함께 다니는
되는 게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조색친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무당한테 설득을 한 겁니다. 조색친은 부탁한다. 네가 안 가면은 나도 못 간다. 그러니까 부탁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불편해. 나는 안 갈 거다. 그리고 내가 못 가가지고 너도 못 간다면은 좋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사악해. 너무 진짜 나는 솔로 여태까지 나왔던 여자 출연자 중에 가장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는 솔로 여태까지 여자 출연자들이 한 수백 명이 나왔잖아요. 제일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라 생각해요. 조색친이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안 가면 나도 못 가. 사실 조색친도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가 하자는 대로는 했잖아. 네가 가자는 대로 오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어가지고 했잖아. 그러면은 다음날 타지마할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텐데 부탁을 한 거예요. 어차피 그 말하면 또 무당이 뒤집어져가지고 난리치게 뻔하니까. 근데 이제 제작진이 무당이랑 같이 못 가면 못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무당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럼 나 안 갈래 이러는 게 너무 사악해. 그래서 결국에는 설득 못하고 새벽 4시에 잡는 거였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미 난리 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늘 MC분들이 피해 실드를 엄청 치셨는데 무당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남녀로서의 재결합은 아니더라도 화해를 하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볼 수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처음 이별할 때 상처가 컸어가지고 또 정을 줘가지고 좋아했다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MC분들은 피해 실드를 쳐주면서 이제 이해를 해주려고 하더라고. 저는 오히려 조색친은 이제 새벽 4시까지 시달리다 자고 무당이 따로 그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내용 듣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와 진짜 저 정도면 병이다 병. 기껏 3일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지금 거의 4년 5년 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그 옛날에 헤어졌을 때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저런다고? 처음 이별할 때 상처가 커가지고 저랬다고? 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3일 만나고 헤어져 놓고 지금 조색친하고 무당이 만난 게 거의 4년 5년 만에 만났거든요. 이혼했다가 만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 여러분 이혼을 했어도 한 3, 4년 지나면 괜찮아져.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진짜 참 희한한 사람인 거야. 3일 만나고 헤어졌는데 지금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미 나는 상처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정을 줬고 좋아했다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인터뷰하는 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지원해나? 정당화시키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복행에서 한번 여기 무당이 턱식이랑 한번 여행했으면 좋겠어. 턱식이랑 여행을 해봐야 야 조색친 천사였구나 감탄하지. 턱식이가 백화님이 너무 일정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일은 좀 12시까지 쉬고 싶다 이러는데 이미 턱식이는 10시부터 미리 일정 다 잡아놓고 2,500루피나 냈다면서 백합이랑 상의 없이 다 정해놓고 끌고 다니잖아. 조색친하고 거의 정반대야. 조색친은 최대한으로 맞춰주려고 하면서 여행하는 거고 턱식이는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오기만 해 이런 스타일이잖아. 무당이 같이 여행을 해봐야 이제 야 진짜 조색친이 천사였구나 보살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번에 탁형님이 예언한 거 적중이네요. 저는 사실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조색친이 결국에는 네가 안 가면 나도 못 가는데 너가 안 간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럼 안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잤기 때문에 다 취소되는 줄 알았어. 그럼 둘 다 안 가는 거니까 제가 예상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조색친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가고 무당이는 숙소에 남아있어가지고 어찌저찌 뭔가 맞았네. 어쨌든 무당은 확실히 안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방송인데 가겠지. 방송인데 약속인데 어떻게 성인이 저런다고 안 가겠어요? 갈 겁니다 이렇게 다들 투표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무당이 안 갈 줄 알았죠. 성격이 이런데 가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무 참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화가 났던 부분이 뭐였냐면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다음날도 아니야 잠도 몇 시간 못 잤을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타지마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타지마 일정을 취소 못하고 조색친은 좀 가고 싶으니까 무당을 깨운 다음에 예약 시간 다 됐다 같이 가는 거 어떠냐면서 한 번 더 건의했어요. 이미 사람들은 오고 아마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 바로 앞에 차들이 와 있고 하니까 가자 한 번 더 얘기한 거잖아. 근데 무당은 여기서 뭐라 했냐면 내가 가야 되는 거면 미리 얘기해주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면서 또 조색친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면은 나를 좀 더 일찍 나한테 얘기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얘기하는 게 니 때문에 나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 조색친이 이제 밖에 차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조급하잖아요. 빨리 나가가지고 지켜야 되는 가야 되는데 근데 무당은 계속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색친 나는 너한테 빙의 돼가지고 나는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 너가 좀 네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색친은 여기서 또 제가 조색친 대단한 게 봤던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모습으로 빙의 돼버라고 또 얘기하더라고. 조색친 이분이 하나도 감정에 기복이 없나봐. 무당이 뭐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완전 평온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드립을 치지?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는 나를 빙의하래. 야 진짜 멘탈이 정말 저 정도면 배워야겠다. 저 상황에서 눈앞에서 저렇게 저 여자가 난리를 치는데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상대방이 이성이 야 나는 지금 내가 너한테 빙의 돼가지고 네가 나 기분 더럽게 하고 했던 거 똑같이 내가 너한테 하고 있는 거야. 어때? 거울 치료되냐? 기분 나쁘지? 너 한번 느껴봐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보통은 쌍욕 나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차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조색치는 지금 내가 너랑 이제 잘해보려고 다시 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는 나를 다시 빙의하래. 이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드립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조색친이 아무런 그런 감정의 동요가 없으니까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네 뜻대로 하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또 얘기를 감정적으로 또 얘기했거든요. 조색친이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옷을 왜 안 가리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화제를 돌린 거라 생각해요. 주제를 그냥 잠깐 돌린 거라 생각해. 너무 또 이제 무당이 흥분하니까 주제를 돌려본 거지. 근데 옷은 왜 안 가리는 거예요? 인도 날씨가 40도래요. 얼마나 더워. 땀 줄줄 흐르고. 옷은 왜 안 가리는 거야? 안 씻고 그냥 자서 안 가린다고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첫날은 씻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첫날에는 여러분 무당이 씻었었어요. 둘째 날은 사우나라고 안 가려봤나? 기억이 안 나네. 화가 안 풀려서. 근데 여러분 이게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때 샤워하면 기분 좋아져. 다들 아시죠?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때 샤워하면 기분 좋아져. 근데 또 조색친이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무당한테 기분 나쁠 때 샤워하면 기분 좋아져라고 하면 또 난리 쳤겠지? 무슨 말을 못하네. 사실이니까 목 뒤에 샤워기 대고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은 기분 확 풀려요. 피로도 풀리고. 아무튼 조색친이 또 그 말 하니까 무당이 눈 껌벅껌벅 하다가 말 못하고 있다가 또 분노해가지고 또 터졌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화해하려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지라는 느낌이었다. 목적을 위해서 가자고만 하니까 더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계속 본인 생각만 밀어붙이니까 더 소리가 커지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밀어붙이고 그런다기보다는 권유였어. 왜냐면은 김원우 씨도 조색친 씨의 그런 입장을 너무 공감 잘 해주시더라고요. 여행지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목적 때문에 무당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보다는 오늘 아침은 감정이 괜찮아졌겠지 싶어가지고 권유한 건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김원우 씨가 얘기했거든요. 아마 시청자들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계속 저딴 식으로 부정적으로 꼬아들을까? 당연히 같이 예약을 했고 심지어 리무진 그거 택시 불러가지고 하는 거는 무당이가 하도 기차 타는 거 싫어해가지고 무당이 배려해가지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니까 나 다 때려칠 거야. 안 할 거야. 네가 하자는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너무 미성숙하잖아. 중딩이야? 나이 30 먹은 여자분이 이게 뭐야? 혼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제작진이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 다 얼마나 민폐예요. 나는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한 사람이다. 조색친 너의 태도가 안 좋기 때문에 너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 같죠. 나는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한 사람인데 네 태도가 안 좋기 때문에 너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성질머리가 희한하고 아주 부정적이고 꼬여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 성격이 팔자라고 본인 스스로 괴롭히는 건데 조색친이 다 잘못했대. 밖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자고 해도 나는 돈을 토해내서라도 안 간다. 나는 너를 통해서 배운 대로 너한테 하는 거다. 네가 어제 노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너처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색친이 전날 노라고 한 게 뭐 있었어요? 조색친이 노라고 한 게 있었어요? 아무튼 조색친이 너가 노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너처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쇼핑몰 그거 거리 머니까 숙소 가자고 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본인이 쇼핑몰 가자고 끝까지 했으면 됐잖아. 그리고 숙소 와서도 쇼핑몰 때문에 무당이가 화난 것 같으니까 조색친이 또 알아봤잖아요.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조색친도 아차 싶어가지고 또 얘 난리 치겠네. 숙소 와가지고 그래서 쇼핑몰 근처 알아봤는데 무당이 어차피 안 갈 거 뭐하러 알아보냐면서 또 난리 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밥 먹으러 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계속 앙심 품고 있다가 다음날 타지말 가기로 한 거 그거를 그렇게 한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제 라이브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아가는 뭔가 개념 같은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무당 사정숙처럼 보복하는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배우자로서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제 일은 어제 일로 흘려 보내는 게 맞죠. 오늘은 새로 시작되니까. 근데 어제 네가 그랬으니까 나 오늘 너처럼 똑같이 보복할 거야. 이거는 반드시 파탄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과의 어떠한 뭐 친구 관계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뭐 남녀 관계는 물론이고 좋게 풀릴래야 풀릴 수가 없어요. 어제는 어제 일이에요. 오늘을 잘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양보하고 손해볼 때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너가 양보하고 네가 손해볼 때도 있는 거고 그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너도 기분 나빠야 되고 네가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나도 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되게 뭔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색친 니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조색친 탓하고 그래서 조색친이 그냥 대꾸 안 하고 그냥 무당 그래 너는 떠들어라 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제작진한테 얘기를 해요. 무당이 계속 저러고 있어가지고 못하겠다. 무당이랑 여기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간 낭비고 나는 나 혼자라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 숙소에 잔류해봤자 무당하고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고 오늘 하루만큼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다고 하면서 제작진을 설득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 저도 되게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당같이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흥분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제작진한테 화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색친이었다면 저도 감정적이 돼가지고 원래 이 무당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도 빨리 되거든요.
되거든요. 나는 최대한 안 그러고 싶어도 참으면 또 참는데 터지기 때문에 좋게 차분하게 말이 안 나와. 근데 조색진 이분은 차분하게 제작진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게 좀 확실히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좀 성숙한 모습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실 리뷰할 때 조색진 이분이 이분대로 별로인 모습도 나오고 좀 그러면 그리고 관종 끼 있고 그런 것들 나오고 그러면 조색진 이분도 제가 좀 못되게 말을 하고 싶은데 뭔가 볼수록 대단하네. 저 상황에서 또 저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네 하면서 좀 제가 다시 보이게 되는 재평가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성숙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는 것도 사실 잠 못 자면은 잠 못 자는 데다가 날씨는 또 덥지 습하지 옆에 같이 여행 파트너는 저러고 있지 그러면은 이 참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방송 카메라 갖고 이미지 메이킹 한다 하더라도 진짜 완전 정색을 하든지 언성이 살짝 높아진다든지 나도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똑같이 부정적인 모습이 나올 만도 한데 조세진 이분은 그러지 하나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다시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작진을 설득하는 것도 되게 성숙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감정적이지 않게 설득을 하니까 제작진이 좀 이례적으로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타지마할 가려고 기사분들 인도 사람들 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 바쁜 와중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 너무 좋게 보나?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잘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사분들까지 못 챙겼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리뷰하니까 저는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하는 것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신없고 감정이 완전 좋지가 않은데 이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한 다음에 무당한테 다시 와가지고 라면 끓여주고 나갔잖아요. 라면을 끓여주는 것도 물론 이 무당 이 사람의 그런 상황에서는 무당 이 사람의 성격상 조색진이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또 나 챙겨주는 척하고 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꼬아서 봤겠지만 그 상황에 라면 끓여주면서 잘 쉬고 있으라고 하고 가는 게 진짜 어렵다니까. 한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보통의 10,000명 중에 9,999명은 무당 쌩까죠. 갓나님 간디 수준이래. 아니 10,000명 중에 거의 한 10명 정도는 라면을 그래도 끓여주려고 해. 근데 라면 끓여주려고 하는데 네 먹을 것만 끓여라. 나 라면 안 먹을 거다. 그리고 조색진이 이제 괜찮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왜 대화 시도하냐면서 또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라면 안 끓여요. 라면 끓여주려고 하다가도 괜찮냐고 물어봤잖아.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왜 대화 시도하냐고 또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거에 의미 부여해가지고 꼬아서 들으면은 야 됐다. 야 그냥 거 숙소에 처박혀 있어라 하고 그냥 여행 갔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이제 9명 정도는 무당이가 한 말 때문에 라면 끓여주려다가 라면 안 끓이죠. 또 무슨 의도냐고 했어요? 근데 이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또 무슨 의도냐고 하는 게 뭐야?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당연히 여행 파트너가 숙소에 혼자 있으니까 신경 쓰고 걸려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그게 무슨 의도냐고 그럴 만한 일인가? 그냥 괜찮냐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당이가 자기가 말하는 걸 안 들어주면은 안 들어준다 무시한다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좀 신경 써줘야 그러면은 신경 써준다고 또 무슨 의도냐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자기 가정사 얘기할 때 가정사 얘기 안 들어줬다고 난리쳤잖아. 또 이번에는 아침에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냐고 한다고 또 난리치고 아무리 이미지 메이킹이다 뭐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당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어려워. 여러분 그 라면을 끓여다 줬을 때 여기 무당이 라면 끓여다 주니까 뭐라 했냐면은 타지마할 안 간대요. 타지마할 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라면 끓여줘도 생각하는 거지. 사실 이런 식으로의 사고방식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틀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조색진에 대한 생각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틀린 생각을 고집한다면은 이런 분은 진짜 지팔직권인 거지 뭐. 그냥 라면을 끓여줘도 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이럴 거라고. 상대방은 전혀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닌데 무당은 자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냥 지옥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무당 이분은 자기한테 완벽하게 맞춰줘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람한테 맞춰줄 수가 없죠. 본인이라도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1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자기는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만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무당 이분이 땡깡 부리는 덕분에 예정 출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떠났습니다. 무려 2시간이나 늦게. 방송에서 편집돼서 이런 거지 조색진 이분이 계속 무당 이 사람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부탁도 해보고 뭐 그랬겠죠. 2시간 동안 계속 설득하다가 결국 무당이가 끝까지 안 간다 해가지고 조색진 혼자 떠난 거예요. 이 2시간 동안 제작진은 제작진대로 기다렸을 거고 그리고 이 타지말 리무진 운전기사 그분도 인도인 분들 3분 오셨던데 그분들도 기다리고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내 감정보다도 그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가요. 이게 그 어른들은 다들 그렇죠. 아무리 자기 감정이 뭐 뒤집어지고 뭐 한다 해도 약속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가. 그게 어른이니까. 근데 여기 무당 이분은 최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인도라는 데가 살면서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근데 무당 이 사람 때문에 2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잠도 못 자고 맨날 숙소에서는 지옥 같은 시간 보내고 본인이 얼마나 민폐라는 거를 모를 거야. 아마 억울하기만 하겠지 뭐. 다음 주에 정수기 태도 어떨까요? 다음 주에 제가 예상하는 무당의 태도는 아마도 그냥 숙소에서 자기 혼자 울고 있으면 되는데 타지마에 가가지고 또 즙 짜는 거 보여줄 것 같아요. 무당이 뒤늦게 왜 따라갔나요? 무당이 따라간 거는 라면 때문에 간 거 아닐까요? 오늘 조색진이 라면 끓여주고 갔거든요. 라면 때문에 간 거 아닐까? 라면이 너무 맛있었던 거야. 라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이제 진정되면서 아 내가 너무 심했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간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라면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라면을 안 끓여줬으면은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라면 끓여줘가지고 라면 먹어보니까 이게 또 배가 차면은 몸이 나른해지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라면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숙님이 보면은 저런 성격이 형성되기까지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는 순탄한 인생은 없어요. 다 각자 인생이 다 힘들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모님이 계시면 계시는 대로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대로 다 모두의 인생이 힘들어. 근데 자기 인생만 유난히 유별나게 힘들었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을 저는 믿고 거릅니다. 모두 각자의 지옥이 있는데 상대방도 힘들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티를 안 낼 뿐인 거예요.